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놨으면 얘는 이제 뭘로 하겠다. FS 해서 저장을 하는데 어디 1차에다가 저장하겠다. 1차에다 넣어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장하면 이제 1차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가공 정의를 하는데 아예 공구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단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로를 낼게요. 제일 먼저 뭘 해야죠? 얘를 가공을 할 때 제일 먼저 표면 가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할까 표면 가공 할까? 표면 가공을 하죠. 보통 이거 할 때는 윤곽 가공을 해도 이거 선택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표면 가공으로 체인을 줍니다. 얘를 체인을 주고 완료. 들어가면 여기 공구가 있죠. 근데 공구가 하나도 없어요. 뭐요? 목록은 만들어 놨지만 목록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 공구는 현재 다 안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방법, 넣어놓는 방법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공구 목록에서 불러오기 들어가 보면 거르기 적용이 되어 있죠. 얘 체크 끄시고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A 안 되네. 그러면 하나씩 1번부터 오케이 불러와죠. 다시 공구 목록에서 불러오기, 그리고 5번 그냥 선택해서 오케이, 그리고 또 다시 목록에서 불러오기 거르기 끄고요. 2번 오케이, 그리고 또 공구 목록에서 불러오기 한 번에 여기서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그러네. 하나씩 하나씩 불러야 되니까. 시프트 누르고 하면 되거든요. 시프트 누르고? 네. 그래, 컨트롤 A는, 컨트롤 A도 되네요. 컨트롤 A도 돼요. 그리고 오케이 하면 불러오는데 다시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얘도 되나? 선택해서 딜리트 할게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공구 목록에서 불러오기, 거르기 적용 체크 끄고, 여기다 체크 안 해서 그랬구나. 컨트롤 A 선택하고, 그리고 오케이 하면 다 불러와집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됐죠? 공구를 한 번에 불러왔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건 뭐예요? 50파이 플레인 커터입니다. 그리고 표면 가공 조건 설정, 주석문도 써놓을까? 주석문도 써놓고 프로그램 번호도 하나 써놓을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번호는 6번이니까 6으로, 보면 6이니까 6번. 그러면 나중에 뭘로 출력되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주석문은 뭘로 쓸까요? 19T 그리고 RH 황삭을 하겠다. 19T를. 그리고 표면 가공 조건 설정에 가서 몰라요?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100mm. 그러면 이속 높이는 끄고, 자, 진입 높이 5mm면 관계없겠네. 급속 이속 복귀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재료 상단은 재료 0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1mm가 떠 있다면 1mm 하고, 가공 깊이는 0으로, 가공 여유는 몇으로 줄까요? 0.2 여유를 줍니다. 실제 우리가 가공하는 건 여기서는 첫 번째 가공은 뭐예요? 그냥 면만 살짝 나오게 가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많이 물려야 되니까. 나중에 돌렸을 때 어떻게 해요? 물린 면을 가공해야 되니까 깊이 가공을 할 겁니다. 일단은 얘는 이대로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삭 방법은 황삭 칠 때는 왕복으로 해도 관계 없겠죠. 왕복으로. 근데 재질이 강한 거면은 왕복으로 하면은 공구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팁이, 그래서 한 방향이 좋긴 해요. 한 방향 하향으로. 근데 일단은 왕복으로 하겠습니다. 왕복으로. 가공 간격은 50에서 최대 80%까지만 잡아주십시오. 50에서 80% 공구. 근데 저는 그냥 75에는 안 건들겠습니다. 75로. 그리고 세로 방향 경로 확장은 몇 프로 줘라고 했죠? 15%. 가로 방향은 110%. 시작 위치는 제로 한번 줘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보면은, 가공 관리자 가서 얘를 경로 확인을 하면 Y축으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Y축으로. 근데 여유가 살짝 너무 살짝이네. 그쵸? 그쵸? 그러면 Y축과 X축 그 차이는 어디서 건드려요? 자동 각도 사용해서 여기를 180을 주면 X축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생성 하면 X축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X축과 Y축의 차이는 표면 가공할 때 어떨 때 Y축으로 가공을 할까요? 그걸 알아요. X축으로만 가공하시나요? 혹시? 사장님, X축으로만? 거의? 왜예요? 예. 아,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보통은, 표면 가공할 때 길이 방향으로 가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 왜냐? 긴 방향이 X축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가. 근데 만약 긴 방향이 Y축으로 물린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Y축으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스냐 이제 플레이트 면에다 그냥 딱 붙여놓고 하는 경우는 크게 관계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관계냐면 축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 예, 그래서 X축으로 깠을 때는 층이 집니다. 공구와 공구가 만나는 거예요. 그때 Y축으로 하잖아. 그러면 층이 안 져요. 안 해봤죠? Y축. 그래요. 그럴 때 Y축으로 해봐요. 왜냐면 기계가 정도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럴 땐 Y축으로 하면 잘 나옵니다. 그럴 때 Y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냐면 Y축으로 힘이 많이 가요. 예. 힘을 많이 먹어. 근데 힘을 많이 먹는데 X축으로는 뻥 뚫려 있죠. 효준 씨, 바이스 작업 해봤어? 바이스로 면 가공 해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X축으로는 고정된 데가 거의 없어요. 스토퍼를 해놨으면 몰라도 근데 스토퍼가 건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쉴 수가 있어요. 힘을 많이 받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Y축으로는 고정이 돼 있잖아. 한쪽 고정 쪽으로. 예. 그것도 방향을 고정 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고정조가 있고 이동조가 있잖아요. 이동조로 밀면 얘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요? 고정조 쪽으로 한 방향으로 밀어내면은 거기서 딱 멈추니까 그런 거 가공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가공 굉장히 좋아져요. 이해되셨죠? 아는 사람 이해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의 개념 차이 때문에 X, Y로 무조건 X가 아닌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일단 얘는 길이 방향으로 제가 X, Y로 하면 또 Y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난 이렇게만 배웠다고. 근데 일단 보통 길이 방향으로 하니까 X로 바꾸겠습니다. 180도. 네, 체크 끄고 180도. 그리고 시작 위치 경로 확장을 약간 줄게요. 약간 몇 밀리면 많이 줄 필요 없죠. 5mm. 종료 위치도 5mm. 아까 보니까 살짝 걸치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작 포인트 보면 시작 포인트가 살짝 떴죠. 이 정도는 떠주는 게 좋죠. 그리고 가공하는 건 여기 끝날 때는 관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왜냐면 지공일로 이동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공이 끝났을 때 빠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ESC 확인합니다. ESC. 자, 그럼 19T RH 황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죠? 예? 이제 뭐래요? 홀 뚫어야지. 홀. 그래서 드릴 가공. 그리고 수동으로 그리고 원호를 찍습니다. 그리고 ESC 그리고 완료. 뭘 선택해요? 챔퍼밀 선택합니다. 챔퍼밀. 그리고 카운터 브링 여기 이속 높이를 얘를 100으로 안전 높이 줄게요. 그리고 진 높이는 5로 나오고 그리고 카운터 브링 G81로 출력되죠.
일시정지 여기에다 값을 넣으면 뭘로 출력된다고 그랬죠? G82로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가공 깊이는 줘야겠죠. 마이너스 2mm 줘보겠습니다.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공구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이제 너무 적게 주는 경우도, 왜냐면 파이가 큰데 적게 주면은 그만큼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좀 더 뚫어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3파인데 3mm 주면 실제 뭐예요? 그 못따기 부분 더 초과돼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한 마이너스 2mm 정도 센터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관리자가 하면 이 툴 단계 있죠. 일부러 또 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카운터 보링 낸 거 가지고 뒤로 복사. 그래서 가공 조건 가서 공구를 6.9 드릴로 체크해 주시고, 카운터 보링인데 여기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 지금 깊이가 몇이었죠? 19죠. 네, 19죠. 근데 우리 계산하는 게 상수 몇 곱하라고 했죠? 0, 예? 0.8? 0.3 곱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M8이면 0.3 곱하면 몇 미리 들어가요? M8이면 83, 22, 마이너스 2.4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6.8이니까 7, 73, 21, 마이너스 2.1 들어가죠. 그쵸? 2점 몇 들어갈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그 값을 모르면 계산된 깊이 마이너스 얘가 계산됐어요. 그쵸? 마이너스 2.073. 거의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6.9 곱하기 0.3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0.29 정도 이렇게 얘가 알아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가공 깊이 추가 그냥 오케이 하면 추가가 돼요. 마이너스 21. 근데 딱 여기 맞춰서 하면은 실제 우리가 드릴이 딱 나왔을 때 가공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연마되고 각도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하면은 마이너스 22 또는 23, 한 3mm 정도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안 나와. 다리가요. 뒤쪽에 보면. 자, 여기는 뭘로 해요? 팩드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팩은 2mm 했는데 한 3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하면, 그리고 재생성하면 이제 드릴 가공까지 끝났습니다. 그쵸? 드릴 가공까지 끝났고, 이제 얘 가지고 이제 정삭을 해야겠죠. 정삭하고 면치하고 얘를 팩드릴 뒤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가공 조건 들어가서 19T RH가 아니라 JS, 그리고 표면 가공 조건 설정에서 가공 여유를 0으로, 그리고 절삭 방법은 왕복이 아니라 한 방향 하향으로, 나머지는 안 건들게요. 그리고 확인 하면, 재생성하면 깔끔하게 한쪽 면으로 했을 때, 아까 왕복으로 했을 때보다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하면요 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흥수씨도 거기 정삭 면 가공할 때는 한쪽으로 하죠? 네. 황석은 왕복으로 하고. 아, 족으로. 핸들로? 핸들, 그래, 예, 족으로. 그렇지. 족으로 피드 조절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족으로. 200? 한 500? 200 정도. 그래요. 자, 그러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해야, 정삭은 한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면치를 해야겠죠. 다 끝났어요. 이제 면치합니다. 면치를 하는데 얘 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윤곽 가공 해야 되니까 먼저 저거하고 갈까?
가공 경로에 가공 관리자 다시 들어가서 카운터 보링 얘를 뒤로 복사합니다. 표면 가공 뒤로 복사. 그래서 뭐예요? 한 번에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가공 조건 들어가서 공구는 똑같고 여기가 가공 깊이가 0이죠. 0. 0인 상태에서 실제 M8이에요. 6.8이 아니야. M8이 가공된 걸 생각하고 면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에 대한 반경값 마이너스 3mm 그리고 8에 대한 반경값이에요. 만약에 10이면 5예요. 5. 그리고 나서 실제 그냥 면치는 0.2 일반 가공 면치는 0.2입니다. 일반 면치는 C가 0.2란 얘기예요. 근데 탭은 올라와요. 올라와. 그래서 마이너스 한 0.4 정도 아니면 0.5 정도 줍니다. 0.4에서 0.5 정도. 너무 많다면 조금 줄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코드는 일시정지 코드 2를 넣어서 G82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재생성. 그리고 나서 이제 윤곽 가공 해야겠지. 윤곽 가공 들어가서 체인을 얘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완료. 뭘로? 10.0 챔퍼밀. 그리고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서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서 얘도 안전 높이 주고요. 이선 높이 끄고 그리고 재료 상단 0인 위치죠. 그리고 어디? 여기 가공 형태를 2D 못따기로 못따기 가공 들어가서 다른 건 건들죠. 너비를 0.2로 줍니다. 얘는 그럼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10파이 C&밀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 아니지. 5mm까지 쓸 수 있다고 했어요. Z가 5mm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끊어서 여가 마모가 되면 또 여기다 2mm를 넣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깨졌어. 그러면 또 몇 mm 올려서 3으로 올려서 또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깨졌어. 많이 쓰니까 면이 안 나와요. 깨지지 않아도 면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날 것도 없어서 얘는 건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정이에요. 얘를 건듭니다. 얘를 또 3mm 올려야 됩니다. 예. 그걸 몇 mm까지 올릴 수 있어요? 4.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두 개가 합쳐갖고 5mm. 10파이인 경우 25파이는 몇이요? 12.5mm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구를 오래 쓰면 사장님들이 좋아합니다. 그쵸 아버님? 공구를 오래 쓰고 왜냐면 공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1mm. 때로는 만약에 1mm에서 이제 이따가 할 수 있겠다. 자,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1 0.2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안 건들고 진입 복귀해서 뭘 건들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접선으로 들어가는데 몇으로? 얘가 몇 미리 사각이니까 한 10 주겠습니다. 10. 원호는 주지 말고 복사하고 나올 때는 법선으로 나와라. 그리고 경로 확장 길이 얘를 몇 미리? 한 2mm 정도 주면은 층이 안 진다고 그랬죠. 공구 층이 안 집니다. 경로 확장 길이. 그리고 나서 오케이 확인 하면 면치 가공이 됐습니다. 자, 가공 관리자 다시 들어가서 얘 한번 봐볼게요. 여기 소재가 살짝 걸리네. 뭐 이 정도가 조금 더 빼줘야겠네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나올 때는 괜찮은데 들어갈 때는 조금 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조건에서 진입 복귀 10mm가 아니라 한 12mm. 그리고 나올 땐 법선으로 오케이 확인 재생성. 자, 그러면 1번에서 6번까지 전부 선택하고 모의 가공을 하면, 그리고 모의 가공 조건 설정 들어가서 재료 설정의 크기로 해놓고 길이 Z값 확장을 1mm를 해놓겠습니다. 1mm.
그리고 나서 공구별 제사세상 구분표, 이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체크 안 할게요. 나중에 확인할 땐 공구 하나씩 확인할 때 이겁니다. 이거 체크를. 이거 할까? 그냥.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입체로 보고 Alt F1 하고 실행을 하면, 자, 면 가공하고, 그리고 센터 드릴 뚫고, 그 다음에 면 정사하고, 면치하고, 바깥에 면치하고, 지금 뭐냐면, 얘를 지금 소재니까 안 했네. 소재도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뭘로 해요? 얘 윤곽 가공 2D 못하게 한 걸요. 얘를 선택해서 원래 어디다 했냐? 표면 가공 얘 하고, 여기 뒤에다가 뒤로 복사합니다. 여기 황삭 가공, 그 다음에 바깥에 해야 돼요. 바깥에. 자, 그러면 가공 조건 다시 들어갈게요. 공구 조건 설정에서 18 평행드밀,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서 얘는 2D로 바꿔놓고, 재료 상단은 1mm 하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몇 mm 들어가요? 19니까 20만 들어가면 되겠다. 20 마이너스 20 들어가면 돼요. 0.5에서 1mm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입뽑기도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측면 가공 안 해도 되고, 깊이 가공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얘도 재생성합니다. 그러면 가공 조건 들어가 봐야겠네. 얘를 뭘로 해요? 70 사이드 SID 사이드 RH 확인. RH에요. 그리고 얘를 2번 낸 거 가지고 어디다가 팩트를 표면 가공하기 전에 표면 가공하고 표면 가공 뒤로 5번 뒤로 복사. 원래는 실제 공구를 황삭 공구와 정삭 공구 따로 써야 돼요. 황삭 공구와 정삭 공구. 지금 공구 하나 가지고 황삭 정삭을 내잖아요. 근데 공구를 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황삭과 정삭 공구를. 자, 가공 조건에 가서 공구를 한번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공구 생성. 평행드밀 6인데 6번에 여기도 50에 엔터 45 40 그리고 지름 크기 10. 조건 설정에서 얘를 이송 속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얘는 얘는 그냥 1000으로 하고, Z축도 1000으로 하고, 회전수는 뭐 6000을 더 준다든지. 그리고 주성무는 10.0 엔드밀, 그리고 정상용으로 쓰는 공구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사이드도 정삭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 가서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재료 상단도 마이너스 20으로 그냥 바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를 공구경 보정형 때는 중복 보정, 경보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측면 가공은 황삭 가공 얘는 0으로, 얘 값은 상관없어요. 0으로 주면 내가 정삭 가공을 2번을 주겠다. 근데 가공 간격은 0으로. 경로간 공구 절삭 유지 체크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경로간. 그리고 오케이. 진입 뽑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접선과 법선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처음 가공 깊이만 진입 적용, 그리고 최종 가공 깊이만 적용 체크를 하면 그냥 한 바퀴 돌고 또 그대로 안 빠져나오고 그대로 2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깔끔해요. 얘는. 그리고 재생성합니다. 자, 얘만 만약에 얘하고 그리고 윤곽 가공 얘만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천천히 좀 놓고 볼까? 황삭에서 여유값을 안 넣었구나. 사이드 RH에서
여유값, 측면 가공 여유값을 0.1을 넣는다든지 0.2나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여유값 안 남겨놔도 돼요. 그리고 확인 0.1 재생성. 다시 2번과 6번 선택해서 2번과 6번을 선택해서 그리고 모의 가공을 하면요,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리고 정삭 그대로 한 바퀴 그대로 안 빠져나오고, 아까 그 진입복귀에서 체크를 하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가공이 됩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